자, 볼게요. 자, 복소수를 제대로 알려면 일단 수의 체계를 알아야 되죠. 그죠? 옛날에 배웠던 수의 체계부터 일단 지금 배우는 수의 체계까지 전부 다 머릿속에 그냥 바로 그려져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 배웠던 제일 작은 수의 체계가 있죠. 뭐라고 하죠? 그렇지. 자연수라고 합니다. 자연수 안에는 뭐 있어요? 1, 2, 3, 4, 뭐 되게 예쁜 수잖아. 자연적으로 발생한 수기 때문에 자연수라고 하거든요. 이 자연수를 포함하는 조금 더 큰 수의 체계가 뭘까요? 정수. 정수 안에는 뭐 있어? 자연수도 있고 0도 있고. 음수랑 음의 정수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죠? 뭐라고 한다고? 음의? 음의 정수가 있죠. 0도 있고 음의 정수도 있고. 정수를 포함하는 조금 더 큰 수의 체계가 뭘까요? 유리수죠. 그렇지. 유리수라고 하죠. 얘들아, 유리수는 어떤 수를 유리수라고 해요? 맞아. 분수로 표현 가능한 모든 수를 유리수라고 합니다. 그죠? 유리수를 표현할 때는 A분의 B꼴이라고 합니다. 분수로 표현 가능하면 싹 다 유리수가 되니까. 그럼 유리수 안에는 정수도 있지만 안 이쁜 애들도 있잖아. 걔네를 뭐라고 해요? 그렇지.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합니다. 뭐 2분의 1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5분의 3도 있을 거고 분수긴 하지만 예쁜 정수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죠? 분수로 표현 가능한 게 유리수인데 유리수를 포함하고 있는 더 큰 수의 체계가 있죠. 중3 때 배웠던 거. 뭐야? 실수는 뜻이 뭐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수를 실수라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존재하는 수 중에서는 분수로 표현이 가능한 유리수도 있을 거고 분수로 표현 불가능한 수들도 있잖아요. 그런 애를 뭐라고 하죠? 무리수라고 합니다. 무리수는 어떤 게 있어요? 순환되지 않는 무한소수.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파이 있고 또 루트 2도 있고 루트 3도 있고 그지? 이런 애들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즉 분수로 표현 불가능한 수들이죠. 맞나요? 자, 오늘은 단원명이 복소수죠? 이 실수를 포함하는 가장 큰 수의 체계, 그게 바로 복소수가 됩니다. 자, 복소수 안에는요 실제로 존재하는 실수도 갖고 있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수를 갖고 있어요. 복소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든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복소수입니다. 자, 근데 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가 필요한 거야. 문제를 풀고 증명을 하고 여러 가지 수학 문제, 수학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꼭 필요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허수의 기본 단위, 이 허구의 수의 기본 단위를 뭐라고 하냐면 i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i를 제곱하면 얼마인가요? 네, 마이너스 1로 하기로 약속했죠. 수학에서 그 약속을 정의라고 합니다. 맞나요? 일단 i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면 말도 안 되는 수긴 한데 어쨌든 그런 수를 허수라고 한다며. 그럼 일단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그러면 i라는 애를 내가 알고 있는 수로 표현하면 어떤 수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루트 마이너스 1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야. 일단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일단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절대 없지.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가는 수가 싹 다 허수야. 존재하지 않는 수니까. 그럼 루트 안에 얘들아 실수가 되려면 루트 안에는 범위가 다 어때야 돼요? 이 안에 범위가 다 어떠면 실수야? 그렇지. 루트 안에 값이 0 이상이면 그냥 싹 다 실수예요. 음수 들어가는 수가 싹 다 허수고 얘가 루트 안에가 아니라 실수되는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요. 0 이상인 값만 들어가면 실수가 됩니다. 됐나요? 자, 이 i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시죠? i는 되게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자, i를 3번 곱하면 i 제곱 곱하기 i죠.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i가 마이너스 i인 거고, 그지? i의 4제곱은 뭐 i 세제곱 곱하기 i로 써도 되고 아니면 i의 제곱 곱하기 i의 제곱으로 쪼개도 되죠. i 제곱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i의 5제곱은 i의 4제곱 곱하기 i라고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i의 4제곱이 얼마인가요? 1. 1 곱하기 i니까 i의 6제곱은 i의 4제곱 곱하기 i의 제곱이라고 쓰는 거 맞지? i의 4제곱이 얼마랬지? 1. i 제곱은? 마이너스 1.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i의 7제곱은? i의 4제곱 곱하기 i의 세제곱인가요? i 4제곱이 얼마라고? 1.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 어차피 이건 1이니까 의미 없으니까 그냥 버려버리고 i 세제곱은 똑같다는 거 그냥 바로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아, 얘가 마이너스 i다. i의 8제곱은 i의 4제곱 곱하기 i의 4제곱 1 곱하기니까 1이 된다는 것까지 쓰고 나면 i의 특징에 대해서 보이죠? i는 처음엔 i,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그 다음 또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자, 얘들 i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뭐하냐 지금 얘가? 거듭 제곱하면 할수록 반복이 되죠. 맞아요? 몇 개씩 반복되나요? 그렇지. 4개씩 반복이 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i라는 애는 일단 4개 특징도 보긴 볼 건데, 그래서 이 문제 여기 단원 자체가, 복소수 단원 자체가 문제 유형들이 다 거듭 제곱하고 반복되고 규칙 찾고 이거를 안 낼 수가 없어. 복소수가 진짜 어려운 유형은 아니거든요.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꼭 그런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아, 규칙 찾아야 되는구나. 아, 거듭 제곱해서 얼마 나오는지 봐야 되는구나. 이거 다 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숫자가 엄청 많이 나와도 계속 끝까지 해야 돼요. 자, 그런 얘기고, 그럼 이 4개씩 반복된다는 거 알면 지수가 엄청나게 커져도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i의 48제곱 가자. 얼마니? 너무 쉽나? 1이죠? 왜? i의 4제곱에 12제곱이니까 어차피 1을 12번 곱하는 거 1이지 뭘. 맞아요? i의 50제곱 얼마니? 마이너스 1이지? i의 48제곱 곱하기 i의 제곱으로 쪼개면 되잖아. 얘 어차피 1이라며. 이런 애들 그냥, 아니면 50에서 4에 48 그냥 빼버리면 되죠. 어차피 i 제곱이랑 똑같을 텐데. 그래서 얘는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i의 101제곱은 얼마일까요? i죠? 100제곱 빼면 되잖아. 100은 4의 배수 아닌가요? 그죠? 4의 배수니까 어차피 다 1로 나올 거니까 100 빼버려. 그래서 i.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i라는 애는 만약에 지수가 4의 배수면 다 얼마예요? 다 1이고, 지수가 4의 배수보다 1이 더 크면 다 얼마예요? i지 뭘 고민해. 4k 빼면 i의 1제곱만 남잖아. 그 다음에 지수가 4의 배수보다 2가 더 크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지수가 4의 배수보다 3이 더 크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i가 된다는 것까지. 뭐 굳이 외울 필요 없고 어차피 한 번만 들으면 다 찾을 수 있을 텐데, 규칙을 좀 짓자면 이렇게 규칙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i는 4개씩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4개씩 더하면 0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i의 18제곱, i의 19, i의 20, i의 21. 요거 한번 더 해볼게요. 연속되는 4개여야 합니다, 반드시. i의 18제곱이 얼마니? 마이너스 1이지? 16 빼면 되잖아. i 제곱이랑 똑같을 거예요, 그치? i의 19제곱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i고, i 20제곱 1. 그치? 4의 배수니까. i 21제곱 i. 더하면 0 되는 거 맞죠? 그럼 i부터 i의 100제곱까지 다 더하면 얼마예요? 0이죠. 4개씩 묶으면 0 나온다며. 그치? 4개씩 몇 묶음 묶였겠어? 25묶음인 거 아니야. 그러면 i부터 i의 99제곱까지 더한 거 얼마예요? 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방법은 두 가지죠. 여기서 i의 100제곱 옆으로 넘겨. i의 100제곱이 얼만데? 1. 넘기면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맞아요? 이런 등식 형태로 바로 이걸로 위에 걸로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4묶음씩 96까지는 없어졌겠네? 그럼 뭐만 남았겠어? i의 97, i의 98, i의 99 이렇게 남는 거 맞을까요? i의 97제곱이 얼마예요? 뭐야? i의 98제곱 마이너스 i의 99제곱 마이너스 i.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이다라고 쓰셔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 i가 반복되고 4개씩 더하면 사라지고 이런 애기 때문에 복소수 자체의 문제가 반복되고 규칙 찾고 더하고 빼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이런 특징을 좀 생각하면서 계속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특히 30번 문제로 많이 나와.
그래서 여기 지금 책에도 30번 문제들이 근데 복소수로는 거의 없긴 할 텐데 왜냐면 단원 자체가 어려운 단원이 아니라서 그냥 일단 복소수가 딱 나왔을 때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알죠? 그래서 그냥 원래 실력대로 잘 풀면 되고 어쨌든 I라는 애는 이렇습니다. 자, I에 대해서 좀 하고 나면 복소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할게요. 일단 복소수가 뭘 복소수라고 한다고? 실제로 존재하는 수랑 누구랑?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수를 다 포함하고 있는 수의 체계의 끝판왕이라고. 실제로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다 갖고 있는 게 복소수라고요. 다 갖고 있는 게. 이러한 복소수의 기본 단위를 Z라고 합니다. 그리고 쓸 땐 A 플러스 BI라고 쓸 거예요. 마침 이런 거죠. 그냥 어떤 1차 함수를 기본 형태를 쓸 때 Y는 AX 플러스 B라고 쓰는 것처럼 복소수의 기본 단위가 바로 Z는 A 플러스 BI예요. 그리고 요 A 있잖아요.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실수 부분이라고 합니다. 실수 부분. 그 다음 I에 곱해져 있는 얘 B를 뭐라고 하냐면 허수 부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복소수의 기본 형태 이렇게 두고 나면은 얘네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수가 바뀌어. 수가. 첫 번째. 만약에 얘들아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야. 응? 얘들아 그럼 이 복소수 Z 있잖아. 이 복소수 Z.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된다면 얘한테는 내가 복소수라고 해도 되냐? 돼, 안 돼? 얘들아 무조건 되죠? 얘들아 복소수인지 아닌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지?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전부 다 복소수 안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치? 얘들아 그러면은 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A가 0이 아니고 B가 0 돼버리면 허수 부분 얘들아 0은요 곱하면 0으로 만들어준 힘이 있어. I가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Z 그 3, 뭐 Z는 5, 뭐 이런 숫자야. 그런 숫자면은 걔한테 실수라고 해도 되잖아. 맞아요?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라면. 이해하고 있나요? 자, 그럼 얘들아 걔한테 허수라고 해도 돼? 돼, 안 돼? 절대 안 되지. 허수 부분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허수야. 허수 부분이 사라진다면 허수가 안 된다는 거 아시죠? 두 번째. 그러면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라고 해볼게. 얘들아 걔한테 내가 복소수라고 해도 돼? 안 돼? 되지. 고민하지 말자. 얘들아 그럼 내가 실수라고 해도 돼? 안 돼? 안 되죠? 실수 부분이 없어지고 얘들아 얘만 남아있는 건데. 얘들아 그럼 걔한테 내가 허수라고 해도 돼? 안 돼? 돼요. 얘들아 그리고 나서 이 허수분만 남아있는 애를 뭐라고도 부르죠? 그렇지. 순수한 허수만 남았다라고 해서 순허수라고도 부릅니다. 맞나요? 그 다음 세 번째.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라고 해보자. A도 0이 안 되고 B도 0이 안 됐어. 얘들아 그러면 이 Z한테 복소수라고 해도 돼? 네. 고민할 필요 없고. 얘들아 그럼 실수라고 해도 돼?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얘들아 2 더하기 3i 얘들아 존재하지 않는 수에다가 존재하는 수를 더했어. 그럼 존재해지냐? 그럴 일이 절대 없죠. 그죠? 왜 실수라고 하면 안 돼? 얘들아 그러면 허수라고 해도 돼? 네. 이런 애 허수 맞잖아요. 얘들아 그러면 순허수라고 해도 돼? 절대 안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얘들아 내가 지금까지 말한 이것들이 성립하려면 만약에 이것들이 성립하는데 문제에서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 그럼 이거는 만약에 문제에서 Z는 A 플러스 BI다 한다면 니네한테 이걸 찾으라고 했어. 그럼 니네가 왜 복소수다 실수다 허수다 했어. 그럼 니네 다 틀린다? 나 지금 뭐 빠뜨리지 않았어 얘들아? 되게 중요한 거 빠뜨렸는데? 응? 나 뭐 빠뜨린 거 없어? 그렇지. 이 표현이 없으면 지금까지 내가 말한 거 그냥 싹 다 무효예요. 전부 다. 여기서 A랑 B는 실수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A, B가 실수가 아니면 걔는 실수 부분이 되는지 허수 부분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실수라는 말 없이 이런 조건이 나와 있다? 성립 안 하는 거지. 걔한테 복소수라고 했어도 안 되고 실수라고 했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건이 진짜 엄청 중요한 거야.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문제마다 계속 써 있으니까. 근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학교 시험에서 실수로 이거 빠뜨리면 문제 오류로 삭제됩니다. 저 조건이 없으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오늘 할 뭐 사칙연산 뭐 서로 같을 조건 다 성립 안 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꼭 개수가 미지수일 땐 얘가 실수를 얘기하는 건지 복소수 전범위를 얘기하는 건지 꼭 의심하고 생각해 봐야 돼.
지금 오늘 니네가 배우는 건 내가 계속 그래도 조건을 언급하겠지만 당연히 A, B 그런 개수들이 실수란 전제 하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란 이름이 붙여지려면 얘네가 실수여야만 해요. 얘들아 A랑 B가 허수, I 같은 거 돼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 알겠지? 그래서 꼭 이 전제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됐나요? 자, 요거까지 얘기하면 자 복소수에 대해서 그래도 잠깐은 얘기해야지. 너무 쉬운 거긴 한데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너무 기본적으로 잘 아는 거긴 한데 그래도 그래서 2 더하기 3i랑 A 더하기 BI랑 같대. 그리고 AB가 실수다라는 조건까지 싹 다 이쁘게 붙었어. 둘이 똑같은 애라 얘들아. 똑같은 복소수래. 그러면 A가 얼마 할까? 2. B는 얼마 할까? 3. 그렇지. 왜냐면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똑같아야 되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 이거 없었으면 A가 2 아니야? 아니지. 알아? 난 모르는데. A가 뭐 2-3 이런 거 어떡하려고? 그치? 너무 많아져요. 못 찾아. 얼마나 많아. 얘네가 A랑 B, A가 2고 B가 3이라고 확신하지 못해. 이런 조건이 없으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이해합니까? 성준 이해하냐 이거? 자, A 더하기 BI랑 C 플러스 DI랑 같다고 합니다. 이때 A, B, C, D는 전부 다 실수란 전제가 있어요. 각각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되는 거죠. 이때 A는 뭐니? C. B는 네, D가 됩니다. 자, 마지막 A 더하기 BI는 0이래. 이때 AB가 실수래. AB가 실수래. 우변 0과 같아야 돼. 일단 그러려면 A가 얼마여야 돼? 0이어야지. B는요? 0이어야 합니다. 솔직히 제일 많이 문제 푸는 건 이거 아닌가요? 한 변을 0으로 만든 다음에 다 실수 부분도 0 나와야 할 거고 허수 부분도 0 나와야 한다는 거. 항등식의 성질이랑도 비슷하죠. 한 변을 0으로 만들어서 개수 미지수들을 찾는 거. 그거 제일 많이 풀 겁니다. 그 다음에 사칙연산 뭐 마찬가지죠. 뭐 덧셈, 뺄셈, 곱셈 뭐 안 배워도 다들 잘 풀 테니까. 왜냐면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만 계산하면 되는 거 아시죠? 마치 유리수랑 무리수의 계산과도 그냥 비슷합니다.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그래서 4-7i 플러스 3 플러스 5i. 자, 요거 하래요. 자,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해야 되고, 그지?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계산해야 되지 않겠어? 실수 부분끼리 계산하면 뭐예요? 7. 허수 부분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2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에서 실수 부분이 얼마야? 7.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2죠, 그죠? 마이너스 2i 아니고, 그지? 마이너스 2라는 것까지. 뭐 곱하기도 한번 해볼까요? 3-4i 2 플러스 i. 요거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뭐 다 하나씩 곱셈면 똑같지 뭐.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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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자, 3부터 분배하면 얼마니? 6 플러스 3i, 그치? 마이너스 4i 곱하기 2 하니까 마이너스 8i. 마이너스 4i 곱하기 i 하면 마이너스 4i 제곱. 근데 i의 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이것만 바꿔주시면 되죠. 그러면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 허수 부분끼리 계산하면 얼마야? 10-5i다 라고 예쁘게 쓰면 될 거고. 나누기 마찬가지입니다. 나누기도 3-i분의 5. 자, 이거 나눠줬어요. 얘들아, 이거 나눠줬는데 정말 보면 찝찝해야 되는 거 아시죠? 니네 옛날에 분모에 무리수가 있는 것도 용납을 하지 않았는데 허수가 있는 거 용납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 얘들아, 이거 유리화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뭘 곱해야 되는지 알지? 얘들아, 이거 유리화하려면은 여기다 얼마 곱해야 돼? 그래, 3 플러스 i. 여기다가도 3 플러스 i를 곱할 거 아니야, 그치? 그 분모 합차니까 앞에 거 제곱 9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i 제곱분의 5 곱하기 3 플러스 i. 근데 i의 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러면 10분의 5니까 약분 됐겠네요? 그래서 이쁘게 쓰면은 2분의 3 플러스 i가 됩니다. 얘들아, 이거 실수 부분은 얼마예요? 허수 부분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뭐 곱하기, 더하기, 빼기, 나누기 뭐 전혀 문제될 거 없을 거고. 자, 근데 여기서 나누기에서 나오게 되는 있잖아요. 얘가 문제 풀 때나 유리화할 때나 되게 많이 쓰이는 거야, 생각보다. 그래서 얘한테 이름도 붙였죠. 얘 이름이 뭐냐면 켤레 복소수라고 합니다. 자, 켤레 복소수는요, 켤레 복소수의 뜻은 뭐예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줘. 이런 뜻이에요.
켈레복소스 뜻은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줘 이런 뜻인 거야. 근데 내가 매번 이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켈레복소스 구해 이렇게 바꿔버린 것 뿐이라고요. 그래서 니네한테 7-i 얘다 이거의 켈레복소수가 뭐야? 그렇지, 7 플러스 i죠, 그죠? 마이너스 i 마이너스 3 얘다 이거의 켈레복소수가 뭐야? 그렇지, i 마이너스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꾸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5i의 켈레복소수가 뭐야? 마이너스 5i. 그 다음에 7의 켈레복소수가 뭐야? 그대로 7. 허수 부분 없으니까 그대로겠지. 근데 켈레복소수라는 말도 너무 많이 쓰여서 기호로 바꿨습니다. 이 위에다 바를 취하기로 했어요. 이게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7-i 반은 7 플러스 i. 마이너스 i 마이너스 3 반은 i 마이너스 3. 5i 반은 마이너스 5i. 7 반은 7 그대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얘가 좀 많이 쓰인 애니까 복소 Z랑 Z바가 있다고 하면 얘네는 얼마나 많이 쓰이냐면 이런 것도 그냥 당연히 나와. Z 더하기 Z바. 얘가 Z랑 Z바랑 더하면 반드시 실수가 될 거 아니야. 왜냐면 허수분이 사라졌을 건데. 얘가 Z랑 Z바랑 곱하면 당연히 실수겠죠? 그 정도로 얘네가 더해서 실수로 만들어주고 곱해서 실수로도 만들어주니까 얘한테 기호도 주고 이름도 붙여주고 한 거야. 그 정도로 유명하니까. 알겠죠? 그리고 켈레복소수 특징에 또 이런 게 있죠? Z가 2-3i고 Z2가 Z1, Z2라고 할게요. 5 플러스 8i라고 합시다. 자, 일단 더하기만 한번 그냥 볼게요. 자, Z1이랑 Z2를 얘들아 더해보자. 그럼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만 더해지는 거 맞죠? 더하면 뭐예요? 7 플러스 5i. 자, 7 플러스 5i 바 하면 뭐야? 7 마이너스 5i. 이거랑 Z1 바가 얼마예요? 2 플러스 3i. Z2 바는 얼마예요? 5 마이너스 8i. 자, Z1 바랑 Z2 바를 더했어요. 그럼 얼마일까요? 7 마이너스 5i. 결과가 어때요? 같다고. 켈레복소수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고. 내가 Z1과 Z2를 더한 다음에 마지막 결과에다가 바를 취하는 거랑 각각의 애초에 바를 취한 켈레들끼리 더하는 거랑 결과가 똑같아. 곱하기 나누기 싹 다 마찬가지. 내가 Z1이랑 Z2를 다 곱한 다음 바를 취하는 거랑 Z1 바랑 Z2 바를 곱하는 거랑 결과가 똑같다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전부 다. 알겠죠? 나 그리고 Z1 바에다가 바를 취했어. 그럼 뭐야? 다시 Z1으로 돌아오는 거 알죠? 이게 얘가 나오게 된 성질이나 이런 특징들이 사실 특별한 게 아니야. 그치? 왜냐면 켈레복소수라는 건 허수 부분의 부호만 달라졌을 건데 그 부호라는 게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니까 이런 애들이 나왔겠지, 당연히. 이런 성질들이. 근데 뭔가 되게 거창하게 써놨지만 사실은 별거 아닌 겁니다.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바뀌었을 거니까 각각의 나중에 바를 취하는 것도 분명히 마이너스로 바뀐 거고 그 다음 각각의 바를 취한 다음 결과를 했을 때도 이런 성질이 나오는 게 부호의 문제라는 것 때문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켈레복소수라는 것까지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복소수에 대한 얘기는 거의 다 한 건데 복소수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 한번 좀 얘기를 할게요. 분명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Z를요 제곱했는데요 실수가 됐대. Z를 어떤 복소수 뭔지 몰라 나도. Z를 제곱했는데 실수가 됐대. 일단 그럼 이 Z는 뭘까? 순허수거나? 실수겠지. 그치? 응? 얘들아, Z가 어떤 복소수인지 몰라. 만약에 3이었어. 그럼 Z를 제곱하면 뭐야? 9. 당연하지. 야, 실수를 제곱하면 실수가 나온다는 건 뭐 당연한 얘기지, 그지? 자, Z가 순허수 예를 들어서 4i라고 해볼게. 그럼 Z를 제곱하면 뭐예요? 16i 제곱. 근데 i 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만약 Z가 실수도 아니고 순허수도 아니다. 그러면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다 있는 그냥 허수일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Z제곱은 3 플러스 i의 제곱. 자,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개할 때 곱셈 공식인 거 아시죠? 앞에 거 제곱 9,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6i, 뒤에 거 제곱 i 제곱. 근데 i의 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그럼 8 플러스 u가 이렇게 되겠네. 얘들아 이거 지금 실수인가요? 절대 안 될 거 아니야. 얘들아 실수 부분이 살아있는 한 이 곱셈공식 써보면 알겠지만 절대 실수만 남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그러면 내가 이거 한번 물어볼게. 얘들아 그럼 얘 양수야? 얘 양수야 아니야? 양수예요 아니에요? 모르죠. 얘들아 이 허수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얘들아 얘는 부호도 없어. 얘한테 양수나 음수라고 말하면 안 되지 허수한테. 아 허수 부분 말고 허수요 허수. 존재하지 않는 수는요 부호도 없어요. 크기도 없어요. 누가 큰지 어떻게 알아? 존재하지 않는 수를 어떻게 비교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허수란에는 부호도 없는 거고 크기도 모른다는 것까지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거든. 그럼 z제곱이 음수가 나왔대. 그럼 z가 뭘까? 순허수. 왜? 얘들아 z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i 이거 음수야 아니야? 음수 아니야? 음수야 아니야? 응 아니라고. 방금 얘기했죠? 부호를 모른다고. 이거 가지고 음수라고 하면 안 돼. 그치? 일단 음수다 양수다라고 부호 얘기를 하는 건 일단 실수란 전제가 깔려 있는 거야. 그러면 제곱해서 음수 됐다는 건 일단 실수가 됐다는 건데 그럼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음의 실수가 되려면 순허수겠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아시겠죠? 자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라서 그냥 한번 언급했고 마지막입니다. 자, 복소수의 마지막엔 뭐야 항상? 음수의 제곱근. 진짜 음수의 제곱근 헷갈리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너무 걱정이 돼. 진짜 딱 2개만 외우면 되거든? 응? 이게 진짜 전혀 헷갈리거나 어려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애들이 왜 이렇게 잘 헷갈려 하는지 모르겠어. 자, 일단 첫 번째. 자, 루트 A랑, 루트 B랑 곱했어. 얘들아, 근호끼리 곱하는 건 니네 이미 중3 때 배웠어. 근호끼리 곱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 루트 A, B 하라고 이렇게 배웠지. 여기까지 똑같아. 그 배웠던 게 바뀌는 게 아니야. 그 배웠던 거에서 하나만 추가하자고. 곱하는데 똑같이 하는데 근호 안에 있는 거 똑같이 곱하는데 마이너스가 추가로 생긴다고. 추가된다는 의미 아시죠? 하던 거 그대로의 이것만 더 얹혀지는 거야. 이 경우가 언제야? 그렇지. A도 음수고 B도 음수일 때. 단 A, B가 0이 아닌 실수란 전제 하에. 만약에 A, B가 0이 됐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루트 0이든 그냥 루트 0이든 상관없잖아. 걔한테는 0한테는. 그치? 그래서 0일 때 따로 해주셔야 돼요. 원래는. A도 0이고 B도 0일 때. 근데 대부분 다 문제에서 0이 아닌 복소수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0이 아닌 실수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책에 써있는 대로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쓴 거예요. 책에도 보통 이렇게 써있으니까. 알겠지? 근데 만약에 그런 문장이 없다면 0일 때를 꼭 확인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루트 A분의 루트 B. 이것도 중3 때 배운 거야 얘들아. 근호 분자랑 분모가 근호야. 하나로 합칠 수 있어. 중3 때 배웠어. 하나로 합칠 수 있다는 걸. 그치? 얘들아 얘 하나로 합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로 합쳐도 돼. 원래 하던 거에서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까지 똑같아. 근데 추가로 마이너스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오늘 그게 배우는 거라고. 복소수 배우는 게 추가된 걸 배우는 거라고. 이거 언제야? 분모는 음수고 분자는 양수일 때입니다. 당연히 A, B가 0이 아닌 실수라는 말이 있을 때만. 만약에 0이 아닌 실수라는 말이 없으면 뭘 따져야 돼? 응? 0이 아닌 실수라는 말이 없어. 그럼 요거에다가 또 뭐 따져야 되냐고. 뭐가 0일 때? 그렇지. B가 0일 때를 따져야 돼요. 알겠죠? 분모는 0이 될 수 없잖아. 알겠지? B가 0이 될 때를 따로 따지는 거야. 그래서 요 조건까지 다 암기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추가된다는 거. 그래서 니네 그냥 이런 거 있잖아. 니네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7 이거 하라고 했어. 얘들아 이거 얼마야? 그렇지. 루트 마이너스 21이야. 이 경우가 아니면 달라질 게 없어. 근데 루트 안에 마이너스 있는 거 좀 불편하긴 하다. 그치? 바꿀게. 루트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를 쓰면 루트 마이너스 1이 뭐지? I. 그치? 그래서 얘는 그냥 얼마라고도 할 수 있어? 루트 21 I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 여기서 바꿔도 되고요. 맞나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4. 이거 얼마예요? 루트 마이너스 8. 좀 불편하니까 어떻게 바꿀까? 2 루트 2? 이렇게 쓰면 된다고. 내가 원하는 거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
야, 원래 근어 안에 있는 거 그대로 하는 거지, 그지? 그대로 해. 그럼 뭐야, 루트? 그래, 여기까지 똑같다고. 근데 요 앞에 뭐만 붙이라고? 그래, 이게 추가가 된 거니까, 이게. 알겠죠? 지금 요거 이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트 2분의 루트 마이너스. 자, 루트 마이너스 불편하잖아. 그치? 루트 2분의 루트 5i라고 할게. 그러면 루트 2분의 루트 5는 그냥 내가 중3 때 배웠던 거 그대로잖아. 합쳐. 그럼 뭐라고 써? 루트 2분의 5 곱하기 i. 근데 i를 뭐라고 쓰지? 잠깐만. 루트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바꿀게요. 나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둘 다 음수일 때만 생긴다며. 그럼 둘이 그냥 합쳐도 되겠네? 그 뭐야? 루트 마이너스 2분의 5. 그렇게 쓰시면 되잖아요. 그죠? 자, 얘는 그러니까 여기 모습에서 어떻게 됐어? 그냥 합쳐졌지. 뭐 마이너스 추가로 생기고 이런 것도 없어. 그냥 합쳐지는 거야.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 자, 요거 합시다. 루트 마이너스 3이라고 두지 마시고요. 뭐라고 할까요? 루트 3i 분의 루트 2. 맞나요? 그럼 얘는 일단 분모에 무리수 있는 허수 있는 거 냅둘래? 진짜 싫지, 그지? 무리수도 용납 안 하는데, 그지? 얼마 곱할 거야? 곱하고 가자. i 곱하고 가자고. i의 제곱이 얼마지? 그럼 얘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2i 이렇게 되겠구나. 야, 그럼 루트 3분의 2니까 얘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곱하기 i 루트 마이너스 이렇게 써도 되겠네? 야,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치? 원래 거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근원 합쳐졌고 뭐가 생겼어? 마이너스만 추가로 생기는 거랑. 그럼 루트 마이너스 5분의 루트 마이너스 2 이거 볼까? 자, 얘는요? 얘는 뭐겠어? 루트 5분의 2겠죠? 그죠? 왜? 루트 5i 분의 루트 2i라고 그래. 이렇게 쪼갰다고 써. 분자나 분모에 i가 있든 뭐가 있든 똑같은 거 있으면 뭐 할 수 있어? 그래요. 약분할 수 있거든. 루트 5분의 2 어차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도 얘들아 원래 모습이랑 그대로 안에 거 있는 거 합쳐진 거랑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죠? 자, 원래 하던 건 그대로 하는 거고 마이너스만 추가로 생긴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됐어? 그래도 복소수 문제를 좀 볼까? 너무 쉬워서 근데 1번 얘들아 이거 암산도 되지? 1번 뭐야? 그래 1-3i 너무 쉽죠? 이런 2점짜리는 뭐. 자,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이거 풀어야 된대 이거. 일단 근데 얘를 비교하려면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해야 돼요, 그지? 당연히 허수 부분 허수 부분끼리 묶여져 있어야 되지 않겠어? I가 막 저렇게 두 개씩 있고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저거부터 일단 정리를 좀 합시다. 일단 좌변에 있는 것도 실수 부분 묶을게요. 허수 묶고. 그 다음에 우변이 B 더하기 2i 마이너스 i 제곱. 근데 i의 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야. 바꿀 거니까 그럼 얘는 B 플러스 1 플러스 2i. 요거 맞나요? 좌변 우변 비교했을 때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얘들아 여기서 B가 얼마야 그래서? 2. 그럼 실수 부분이 얼마여야 돼? 3. 그럼 A가 얼마여야 돼? 자, 이거 그냥 생짜로 대입할 거 아니죠? 정리한 다음에 대입할 거 맞죠? 그죠? 정리한 다음 대입하자.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묶을까요? 앞에 두 개 묶으면 뭘로 묶여? X? Y. 그럼 뭐야?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거 맞나요? 또 묶이냐? 묶이죠? 뭘로 묶여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묶으면 뭐 XY 마이너스 1이 됐겠네요. 요거 구하라는 겁니다. 둘이 곱하면 뭐야 얘들아? 1 마이너스 4i 제곱이니까 5 빼기 1이니까 4. 그 다음에 둘이 이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그냥 대입해도 되고 아니면 바꿔. 뭐로 바꿀 수 있죠 이거? x 플러스 y의 제곱 네 마이너스 2xy로도 바꿀 수 있죠. x 플러스 y가 얼마인가요? 2, 4 빼기 아까 xy가 얼마였지? 5였으니까 10 이렇게 마이너스 6인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6, 4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마음대로 하세요. 대입을 해도 되고 그죠? 편한 걸로 최대한. 자, 1 플러스 3i의 켤레복소수를 뭐라고 할 건데?
그러니까 그 Z바를 뭐라고 할 거냐고. 그래, 1-3i. Z랑 Z바랑 더하면 항상 실수인데, 그지? 둘이 더하면 지금 얼마 나와요? 2. 그럼 답은? 2i. 그러니까. 자, i 제곱이 얼마니?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 i 세제곱? 마이너스? i니까 이거 마이너스 3. i 4제곱? 4. i의 5제곱? 5i.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 허수 부분끼리 계산하면 이거 뭘까요? 오, 2 플러스 3i. a가 2고 b가 3이 되겠죠. 그 다음 요거까지. 자, 얘들아 루트 마이너스 2는 루트 마이너스 2라고 쓰지 말자. 그치? 좀 불편하지 않아? 루트 2 더하기 뭐라고 써? 루트 2? 그래, 이렇게 쓰자고. 전개해볼까요? 앞에 거 제곱?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4i.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2겠죠? 2i 제곱이니까. 답은 그냥 4i만 예쁘게 정리가 되겠네요. 됐나요? 자, 일단 복소수에서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은 그냥 싹 다 한 것 같고요. 지금 좀 먼저 쉬었다가 2차 방정식을 봅시다. 2차 방정식. 자, 2차 방정식은 뭐 어색한 게 없죠. 중3 때부터 했던 애기 때문에 크게 뭐 달라지는 건 없고, 그나마 좀 구분을 좀 하자면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랑 조금씩 그냥 바뀐 것들이 있어요. 그냥 그런 점들만 참고하면 되거든요. 일단 2차 방정식의 기본 형태를 뭐라고 쓸 거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때 조건. 그렇지. a는 0이 아니란 조건. 일단 조건 같은 건 항상 중요해, 알지? 기본에 충실합시다. 꼭 이렇게 놔야 하고요. 자, 2차 방정식을 풀래요. 2차 방정식을 풀라는 거는 뭘 구하라는 걸까요? 해, x의 값, 근, 대입하면 성립하는 값 다 얘기하는 거죠, 그죠?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엔 뭐가 있죠? 그렇지. 인수분해. 인수분해랑 인수분해 안 되면 뭐예요? 그렇지. 근해 공식. 그러니까 근해 공식 진짜 좀 잘 애용하려고 해, 알겠지? 안 되면 그냥 바로 써버려, 알겠지? 돼도 써도 돼요. 돼도 써도 돼. 식만 잘 정리한다면. 자, 인수분해 한다는 거는 한 변을 0으로 만든 다음에 좌변이 인수분해가 된 꼴이 된다면 곱해서 0이 된다는 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x의 값을 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은 0이래. 일단 이거 인수분해 되죠? 뭐로 돼? x 마이너스 7. 그럼 x 값이 뭐야? 7 또는 그렇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하면은 해를 다 구해주는 거라고.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한 변을 0으로 만들어 놓은 채로 x 값을 구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근해 공식을 사용하는데, 근해 공식은 뭐예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근해 공식이 있습니다. 자, 근해 공식은 거의 만능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근해 공식에서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얘 있잖아요. 얘 되게 유명해요. 얘 되게 유명해서 이름도 있는데. 그렇지. 얘 이름은 판별식이라고 합니다. 판별식이라고 하고요. 그냥 보통 편하게 판별식 D라고 많이 씁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자, 얘는 뭘 판별하는 건데? 근의 개수를 판별해요. 자, 판별식 얘가 0보다 커. 그러면은 근을 몇 개 갖는다고 배우죠? 중3 때? 2개 갖는다고 배우죠?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는 엄청 큰 수의 체계를 배웠잖아. 그치? 수의 체계를 배움으로써 좀 확장이 됐어. 근을 보는 범위가. 그래서 어떻게 말할 거냐면 그냥 2개 아니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실근의 표현을 쓸 거예요. 실수인 근이다라는 표현을 이제 쓰기 시작할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게 너무 근데 당연한 이유가 얘가 양수면 당연히 실근이지. 왜냐면 이런 경우 아니야? x는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 이런 경우로 한번 해보자. 얘 분명히 근 2개죠. 얘 뭐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랑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분명히 둘이 서로 다르고 그 다음에 루트 안에 양수가 있다는 건 100% 실수라는 거라니까.
그죠? 실수인 근이 되기 때문에 일단 서로 뿔마의 의미가 생겨서 서로 다르다고 말할 거고 그리고 실근이라는 표현까지 추가로 쓴다고 합니다. 자, 만약 얘가 0이면 중근. 중근의 뜻이 뭔가요? 중복된 근. 얘가 중복된 근이긴 한데 그래도 실근이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야. x값은 1개 나왔는데 실근은 엄연히 2개인 거야. 알겠지? 중복됐다는 말 자체가 2개 이상한테 쓰는 말이죠? 그죠? 얘 분명히 2실근은 맞습니다. 맞나요? 그 다음 판별식이 이런 거지. 그러니까 x가 이런 상황이야.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0이 됐어. 그래서 하나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0이고 하나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0이야. 그러니까 루트 0한테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 그냥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얘도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x의 값이 1개만 나오는 거야. 중복돼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1랑 딱 1개만 나온 거지. 그래서 중근이라고 하고 실근으로 따지면 2개의 실근은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 마지막 판별식 0보다 작아. 판별식 0보다 작으면 얘들아 이 근호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다는 거야? 음수가 들어있다는 거야. 근호 안에 음수가 들어간 순간부터 걔는 뭐야? 허수야, 허수. 그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할 거야? 그렇지.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원래는 실수에서는 근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소수 범위가 조금 확장됐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아니면 그냥 두 허근이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거죠. x는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마이너스 3 이런 거. 일단 얘가 들어가는 것부터가 일단 허수잖아. 그지? 루트는 절대 음수가 들어갈 수가 없어. 실수에서는. 그래서 얘를 2개 나누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라고 쓸게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분명히 서로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허수인 근도 맞다는 거. 맞나요? 그래서 판별식이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이런 근들을 갖는 거라서 만약에 문제에서 어떤 2차 방정식이 0이래.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이 뭐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2차 방정식이 어떤 근을 갖는다고 했냐면 이번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데 그럼 니네 뭐 써줘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2차 방정식이 그냥 두 실근을 갖는데 두 실근. 그럼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을 가질 조건이 뭐야? D는? 그렇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2차 방정식이 두 허근을 갖는데 그럼 2차 방정식 두 허근을 가질 조건이 뭐야? 0보다 두 실근은 0 이상이라며. 두 허근은? 작다지. 등호 들어가면 난리 난다. 등호가 있는 순간 실근이라는 소린 거 알지? 그죠? 2차 방정식 그럼 중근을 갖는데 그럼 뭐 할 거야? 판별식이 0이다까지 써주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여기서 수가 확장됨으로써 이런 단어들, 이런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 추가로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당연히들 외우고 있을 건데 다시 한번 복습 겸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할 거냐면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 자, 일단 근과 개수와의 관계 진짜 정말 많이 쓰고 정말 편안해잖아요. 그죠? 얘 이름 그대로입니다. 얘 이름 그대로 근이랑 개수랑 관련이 있어. 근이랑 개수랑 관련이 있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잘 외우고 잘 써먹으면 돼요. 너무 편해. 근을 직접적으로 구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낼 수 있는 게 많잖아. 그치? 식도 쓸 수 있는 게 많고.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을 때 이때 a는 0이 아닙니다. 자,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뭐라고 할까요? 알파 또는 베타라고 했을 때 분명히 2차 방정식은 해를 알파랑 베타로 가지려면 인수분해했을 때 어떻게 생겨야 돼? a의 x-알파 x-베타는 이렇게 생겨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못 가질 거 아니야. 근으로 갖는다면 분명히 인수분해했을 때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 맞죠? 그죠? 이 식이 이렇게 근을 가지려면 이렇게 생겨야 합니다. 얘를 지금 전개해서 써볼게요. 전개하면 a의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가 0이 됩니다. 그죠? a까지 마저 분배하겠습니다. a x제곱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x에 플러스 a 알파 베타가 0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지? 그치 성준아?
자, 지금 얘다 이 식과 이 식은 완전 똑같은 식입니다. 그죠? 알파랑 베타로 갖는 두 개의 식이에요. 그럼 내가 얘다 이 두 식을 비교했을 때 2차항은 2차항끼리, 1차항은 1차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같아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서 비교를 먼저 하면요. 여기서 B는 1차항, B는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랑 같아야 한다는 걸 알 수 있고, 내가 이름 그대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했지. 계수를 한쪽으로 몰아줘야지만 내가 그 관계식을 알 수 있죠. 여기서 A, B, C 이런 거는 계수입니다. 알파, 베타가 근이고요. 양변을 그래서야 마이너스 A로 나누자고요. 양변을 마이너스 A로 나누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거고, 따라서 두근의 합이 뭐다? 마이너스 A분의 B다라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냥 식을 보고도 2차항 계수랑 1차항 계수만 안다면 두근의 합을 구할 수 있다고. 상수항도 몰라도 돼. 딱 2차항 계수랑 1차항까지만 알아도 바로 두근의 합을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상수항 C랑 A 알파 베타랑 같아야 하고, 이것도 계수 한쪽으로 몰아주자. 양변 A로 나누면 A분의 C가 알파 베타입니다 라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두 번째 관계가 또 나옵니다. 두근의 곱은 A분의 C입니다. 두근의 곱은 A분의 C예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두근의 곱은 A분의 C라는 거를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되고, 하나 더 추가. 난 요거도 외우라 그래. 난 이것도 편해가지고 외우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2차 방정식 작성하는 거. 항상 얘들아 근 같은 거 풀고 나면은 2차 방정식도 막 작성하라고 하잖아. 막 근 같은 거 준 다음에. 근데 근이 항상 이쁘게 나오진 않아. 좀 더럽게 나올 때도 있어. 막 1-i분의 1 플러스 i,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막 이렇게 줄 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럴 때 주면은 인수분해해가지고 다 전개하면 되는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 더럽고 복잡해요. 이거 외워놓으면 편해. 이거 한글로 외울게요. A에 x제곱의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은 0 이렇게 외우자고.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2차항 계수가 만약에 1이야. 좀 쉽게 가려고. 그리고 한 근이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고 나머지 한 근이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라고 해볼게. 이렇게 두 근을 줬어.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거 식을 안 외우잖아?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식을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x 마이너스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 이거 한 다음에 이거 분배해갖고 전개해야 돼. 너무 싫죠? 나 너무 싫은데? 그렇게 전개하고 싶지 않잖아. 그죠? 그럼 내가 외운 대로 쓰면 나는 분명 2차항 계수에다가 x제곱에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은 0이라는 걸 외워놨잖아? 그러면 내가 어차피 필요한 건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치? 두근 한번 더 해볼까요?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더하기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 이거 필요한 거 맞지? 여기다가 이거 계산한 다음 마이너스만 갖다 붙이면 그게 1차항 계수죠? 맞나요? 더하자. 더할 건데 얘들아 분수인데 분모가 다르네? 그치? 이게 뭐 아무리 허수가 있어도 어쨌든 분수 모양 맞잖아. 분모도 다르고. 더하라고 했는데 제일 먼저 뭐 할까? 통분해. 내가 통분하면 뭐야? 1 마이너스 i 제곱분해, 그치? 1 마이너스 i의 제곱 1 플러스 i의 제곱. 맞나요? i의 제곱이 얼마지? 마이너스 1. 그럼 얘 2분의, 자 이거 전개 너무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 앞에 거 제곱이랑 뒤에 거 제곱하면 사라집니다.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마이너스 2i. 그치? 얘도 1이랑 i 제곱 사라집니다.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플러스 2i. 얘들아 이거 얼마야? 0이네? 그치? 그 다음에 두근의 곱 구해보자.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곱하기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 약분되네? 얘 얼마야? 1이네? 오케이. 그럼 니네 이 식 어떻게 생겼겠어? x제곱 얘 없어졌을 거고 플러스 1은 0. 맞아요? 근데 이거 넘기면은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건데 이 모습이 맞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유리화하면 되죠. 진짜 이게 맞는지 한번 봐도 돼. 근을 좀 이쁘게 정리했어도 되긴 해. 근데 난 식 작성하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근 정리 안 하고 바로 쓴 거긴 한데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자, 나 이거 식 유리화해도 되지. 나 유리화는 내가 숫자 크기를 바꾸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분자랑 분모에 똑같은 거 곱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얼마 곱할 거냐면 1 마이너스 i. 여기다 1 마이너스 i 곱할 거 맞지? 그러면 방금 전에 해봐서 알겠지만 2분의 얘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2i. 그래서 얘 마이너스, 어차피 얘가 마이너스 i고 얘가 플러스 i요. 그래서 맞아. 알겠지? 근데 근을 정리할 생각을 그렇게 다들 먼저 하진 않잖아. 그래서 2차 방향 작성하는 걸 외우면 좀 편하다. 2차항 계수에
x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합 x 플러스 2분의 곱은 0 이렇게. 아시겠죠?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글로 이렇게 써야 계속 한글로 쓰고 말로 해야지만 기억이 오래 남아. 수학은 안 쓰면 너무 많이 까먹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잖아. 니네 뭐 옛날에 배웠던 거 다 까먹었을 거 아니야. 수학은 특히 그래. 계속 안 쓰잖아. 똑같은 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로 많이 하면서 외우세요. 알겠죠? 자, 요거까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2차식의 인수분해. 꼭 이 문제 유형 꼭 있거든? 꼭 있는데 꼭 어려워하는 친구들 있고 그냥 별거 아무렇지 않게 푸는 친구들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풀어야 맞는 거거든요? 내가 봤을 땐? 난이도가 높지가 않아. 근데 애들이 왜 그렇게 못 푸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일단 니네한테 이거 인수분해 하래. 할 수 있어 없어? 이거 인수분해. 못하지? 나도 못하겠는데? 곱해서 1되고 더해서 4 되는 거 나 못 찾는데? 니네 찾을 수 있어? 그러니까 못 찾는다고. 아무도 못 찾아. 근데 이거 인수분해하라고 문제에서 낸다고. 얘 의도는 뭘까? 근해 공식을 써서 x값을 구한 다음에 인수분해 된 것처럼 식을 써달라는 얘기예요. 원래는 항상 마지막에 항상 얘네가 문제를 내는 거에 목적이 뭐였냐면 근을 구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번엔 인수분해가 목적인 거야. 그럼 내가 근을 구할 수 있잖아? 그걸로 인수분해 된 것처럼 쓰면 돼. 인수분해 하는 걸 원하고 있으니까. 인수분해 못해도 인수분해 한 것처럼 식을 쓰길 원하고 있으니까. 곱으로 나타내길 원하고 있으니까. 알겠죠? 얘 좀 의도를 들어주자고요. 근해 공식 쓰려면 잠깐 능령 좀 붙여줄게. 원래 붙여야 맞아. 그치? 2차 방정식에 쓰는 거니까. 자,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2분의 마이너스 4 뿔마 2루트 3이냐? 루트 12니까 2로 약분하면 뭐야?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3이냐 얘들아? 맞나요? 그러면 나 이거 구했어. 얘들아 그럼 이거 능령 없애면은 얘 지금 인수분해하면 분명히 능령 붙어서 인수분해 만약 했더라면은 근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이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 지금 인수분해 이쁘게 했더라면 x 마이너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래야 능령 붙었을 때 해가 2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이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는 거라고요. 맞나요? 그래서 거꾸로 x값을 구하고 인수분해 된 척 쓰자 이거예요. 그게 2차식의 인수분해 의도야. 근데 괄호 안에 괄호는 이쁘진 않죠? 마이너스가 분배해서 쓰자. 최종적으로 쓰면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3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써야지만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골라주기만 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진짜 별거 아니야. 그냥 근해 공식 쓴 다음에 인수분해 당연히 안 되는 거 줘. 곱해서 나오고 더해서 나오는 거 안 되는 거 준다고 니네한테. 그럼 니네는 안 되는 거니까 근해 공식을 통해서 구하고 인수분해 됐었다면 이렇게 됐겠지? 그것만 체크해주면 된다고요.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응? 자, 그 다음엔 켤레근. 복소수에서 배웠잖아요. 켤레 복소수. 그치? 그거 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게 근이다 보니까 켤레 복소수는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꾸는 건데 켤레근의 의미는요. 허수 부분이 없어도 가능해요. 무리수의 부분, 무리수만 있어도 무리수의 부호만 바뀌어도 켤레근이라고 합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개수가 유리수라는 전제 조건이 꼭 들어가요. 꼭. 개수가 유리수가 아니면 절대 켤레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리수일 때는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야. 그럼 나머지 한 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m이 된다고. 개수가 유리수라면 전부 다. 이런 상황이지 뭐. 얘네 개수가 다 유리수지. 그래서 한 근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이고 나머지 한 근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즉 무리수 앞에 부호만 달라진 거야. 무리수 앞에 부호만 이렇게 달라지려면 개수가 유리수여야만 해요. 반드시. 알겠죠? 일단 그럼 개수가 유리수라는 말이 없는데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래. 그럼 니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다 미지수야. 개수가 다 미지수야. 대입이죠. 대입하셔야 돼요. 알겠지? 일단 이런 문제 은근히 낸 학교 많다 꽤. 아까 되게 대중적으로 많이 내는 문제는 아니지만 의도하고 낸 학교들 몇몇 있어요. 나는 이번에 모의고사 때 이 문제를 내고 싶었어. 근데 문제를 너무 많이 출제해서 좀 줄이는 과정에서 엄청 대중적인 문제는 아니니까 하고 뺀 거야. 한번 너무 내고 싶었어. 애들 분명히 틀릴 것 같아가지고. 그렇잖아. 애들 그냥 다 켤레근이라 놓고 풀걸? 내가 이렇게 백날 첫날 말해도 내 말 안 듣는 애들 많잖아. 그치? 안 들을 거야?
들을 거지? 그래서 만약에 개수가 유리수란 말이 없다면 얘를 대입한 다음에 뭐 그 식을 전개해서 유리수, 유리수끼리 무리수, 무리수끼리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뭐 중3 때 했던 거 한 변 0으로 된 다음에 그런 계산 과정을 통해서 나머지 개수들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실제로 의도하고 낸 학교들이 있습니다. 학교 시험에. 알겠지? 꼭 개수가 유리수라는 말이 있어야 돼. 그 다음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래. 예를 들면 만약에 여기 지금 B가 만약에 무리수였어. 개수가 무리수면 못 쓰는 거잖아. 그지? 왜 무리수면 못 쓰는지 알려주려고. 왜 무리수면 못 쓰냐면 만약에 마이너스 2 루트 3 뿔마 루트 3 만약 이렇게 돼버렸어. B가 마이너스 2 루트 3이었던 거야. B가 2 루트 3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치? 나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켈렉은 성립하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 한근이 마이너스 2 루트 3 플러스 루트 3이고요. 한근이 마이너스 2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무리수의 부호만 다르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무리수의 부호가 다른 게 아니죠. 얘도 있잖아. 얘도 계산 마저 해봐. 나 이거 계산하면 뭐야? 마이너스 루트 3 얘는 마이너스 3 루트 3 진짜 둘이 부호만 다르니? 아니지. 부호도 다르지도 않죠.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고. 개수가 무리수면. 알겠죠? 그래서 유리수일 때 꼭 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신당부하는 거야. 이런 발레들이 있기 때문에. 알겠어? 그 다음에 개수가 실수일 때도 나옵니다. 당연히. 개수가 실수일 때는 진짜 찐 켈레복소수가 맞아요. 한근이 P 플러스 QI야. 나머지 한근이 뭐야? P 마이너스 QI가 되겠죠. 왜 이렇게 되는지는 다들 알 거야. 근해 공식 쓰니까 앞에 있는 뿔마만 달라질 거라는 걸 아니까. 근데 개수가 실수가 아니면 안 돼. 보통 개수를 당연히 실수라는 게 약속이 되긴 하지만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i라는 개수가 i 막 이런 거 들어가 있었어. 그럼 이거 성립 안 하겠죠. 알겠죠? 그래서 꼭 요 켈레근까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문제를 좀 볼까요? 자, 일단 2차 방정식의 한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의 4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2차 방정식 꼭 이런 유형 꼭 있다? 모양 맞춰준 다음에 문제가 원하는 값을 물어보는 거 이런 거 항상 꼭 있더라고요. 모든 문제집에. 자, 일단 한근을 알파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뭐 할 거야? 대입하자. 왜냐면 이건 딱 모양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 뭘 원하는 것보다도 근을 찾고 인수분 안 되잖아. 근을 찾고 이런 것보다도 모양을 만들어줘. 그냥 이런 느낌이니까 대입할게요. 근이면 대입해도 되죠? 2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원하는 딱 저 모습이 나오려면 일단 2로 나눌까? 2로 나눠.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분의 1이 0 맞냐? 맞아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는 이미 저건 나왔네. 일단 2분의 1 냅두고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이렇게 넘겨도 되지. 일단 이건 나와있지 저 모습에. 알파 4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니까. 그치? 이게 2분의 1랑 똑같다는 거 맞지? 그럼 저식 좀 바꿔주자. 알파 4제곱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바꿔도 된다는 거지? 맞나요? 이것 값 구하면 되는 거야 지금? 당연히 따라왔어? 당연히 따라왔어? 잘 보고 있죠? 그죠? 서영이? 자, 그 다음에 알파 4제곱만 바꾸면 되는 거지? 여기서 얘를 옆으로 넘겨도 되지? 알파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양변 제곱할게요. 뭐 제곱도 하고 이항도 하고 하는 거지 뭐 나누기도 하고 그죠? 양변 제곱할게요. 알파 4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네? 맞아요? 전개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분의 1이네요? 그게 알파 4제곱이랑 얘랑 같은 거 맞냐 얘들아?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얼만데? 얘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 얼만데? 얘 마이너스 4분의 1.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예요. 유형 8번. 이것도 너무너무 쉽죠? 일단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 판별식이 0. 그죠? 판별식 D는 0이죠. 그죠? 자,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이 될 거고 이거 등식이기 때문에 4로 나눠도 되는 거 아시죠? 4로 나눠. 4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0이니까 A는 9가 되겠네요.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외웠죠? 두근의 합구하는 공식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해주면 얼마야? 4. 두근의 곱도 구해야지. 두근의 곱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A분의 C. A분의 C 하면 뭐예요? 5. 구해놓고 문제가 원하는 거 얘들아. 지금 저거 다 뭘로 묶여있냐? 묶어내. 알파 베타 묶으면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이거냐? 너무 이쁘네 그지? 얘는 5 곱하기 2니까 10이니? 자, 두 실수 A, B에 대해서 한근이 2 플러스 3i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해라. 여기서는 뭐가 성립해? 그렇지, 켤레근이 성립하죠? 왜? 두 실수라는 말이 있잖아. 그치? 일단 개수가 실수면 켤레근 성립하잖아요. 한근이 2 플러스 3i면 나머지 한근 뭐라고 할 거야? 2 마이너스 3i라고 할 거 맞지? 그 다음 A랑 B를 구하기 위해서는 근과 개수의 관계를 또 쓸까요? 두근의 합, 두근 더하면 4는 근과 개수의 관계를 쓰면 뭐야? 마이너스 1. 그럼 A 얼마니? 마이너스 4. 이번에 두 근은 곱해볼게요. 곱하자 합사니까. 앞에 거 제곱 4,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9i 제곱인데 i 제곱이 얼마죠? 그래서 얘는 4 플러스 9라서 13이 될 거고 근과 개수의 관계 쓰면 두근의 곱이 얼마야? B. B가 13이 되겠구나. 그럼 16이랑 13이 얼마야? 169? 더하면 되겠네요. 일단 이게 i제곱 같은 거 바로 암산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 처음에는 일단 실수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써. 암산 많이 하지 말고. 알겠어요? 응? 자, 네. 우리 반은 좀 여유가 있어서